시스템 레벨 통합이 이루어지면 iOS에서도 심지어 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폰 배터리 완전히 나갔는데도 차 문을 열 수 있다니 얼마나 편리해요. 그리고 이번 발견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에요. 화웨이가 중국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니어링크라는 초저지연 무선 기술을 밀고 있는데 화웨이랑 세레스가 함께 만든 AITO M9 같은 차량에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 중국은 해외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니까 이런 움직임은 완전히 논리적인 선택인 거죠. 근데 여기서 북미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경쟁사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번 달에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2025 홀리데이 업데이트, 정확히는 2025 46 버전을 출시했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애플 월렛이랑 구글 월렛, 네이티브 디지털 키 지원을 추가했어요. 리비안의 구현 방식을 보면 CCC 표준, 그러니까 칼 커넥티비티 컨소시엄 표준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일반 앱 기반 블루투스 키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제공해요. 첫째, 폰 배터리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도 최대 5시간 동안 작동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메시지나 왓츠앱 에어드랍으로 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고요. 셋째, 별도의 워치앱 없이도 네이티브 워치 지원이 되는 거죠. 완전 꿀 아니에요? 솔직히 테슬라 오너분들은 수년 동안 이런 기능을 계속 요청해 왔어요. 테슬라의 폰키 기능도 대체로 잘 작동하긴 하지만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폰 운영 체제가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앱을 종료시키거나 멈추게 할 때가 종종 있고, 그럼 키가 제대로 작동 안 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네이티브 월렛 키는 정말 디지털 차량 접근의 황금 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폰의 보안 요소에 저장되고 앱 상태랑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앱이 꺼져 있든 백그라운드에 있든 심지어 삭제되어 있든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이제 테슬라 앱에 하모니 월렛 코드가 발견됐다는 건 테슬라가 이런 통합 기능을 만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확인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이게 중국 시장만을 위한 독점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드디어 애플 월렛이랑 구글 월렛 지원이 로드맵에 올라왔다는 신호일까요?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항상 중국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검증된 기술을 글로벌로 확장해 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리비안 같은 신생회사도 이미 CCC 표준으로 애플 월렛이랑 구글 월렛을 지원하는데 테슬라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고객들이 몇 년 동안 요청해온 기능이고 경쟁사들은 이미 구현해 놨는데 말이에요. 코드 분석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 앱 버전 4.52.0을 뜯어봤더니 하모니 월렛 키카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코드 문자열이 발견됐어요. 이건 화웨이 생태계와의 통합을 가리키는 건데 하모니 OS 기기 사용자들이 테슬라 키카드를 시스템 레벨 월렛에 직접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기능의 핵심은 폰이 안전한 키카드나 근접키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건데 테슬라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탭2 언락 같은 추가 기능이나 더 깊은 시스템 레벨 통합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화웨이가 중국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리고 니어링크 기술을 차량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테슬라가 가장 큰 해외 시장인 중국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완전히 합리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리비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리비안은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2025 홀리데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CCC 표준 기반의 네이티브 디지털 키를 출시했는데 이게 제공하는 혜택들이 정말 대단해요. 폰 배터리 완전히 나간 뒤에도 5시간 동안 작동한다는 것부터가 게임 체인저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콘서트 갔다가 폰 배터리 완전히 방전됐어요. 일반적이면 패닉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리비안 차주라면 그냥 죽은 폰으로도 차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5시간이라는 시간은 집까지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키 공유 기능도 혁신적이에요. 아이메시지로 친구한테 키를 보낼 수 있고 와치 앱으로도 되고 에어드랍으로도 된다고요. 예전처럼 실제 키카드를 물리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맞는 솔루션인 거예요. 애플워치 지원도 빼놓을 수 없어요. 별도의 워치 전용 앱을 만들 필요 없이 시스템 네이티브로 지원되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작동하는 거죠. 조깅 나갔다가 폰은 집에 두고 왔는데 워치만으로 차 문을 열 수 있다는, 그건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테슬라 폰키 기능의 한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작동해요. 근데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구조 때문이에요. iOS든 안드로이드든 배터리 관리를 위해서 백그라운드 앱들을 공격적으로 관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폰이 전력 절약 모드에 들어갔거나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냥 운영 체제가 판단하기에 테슬라 앱이 너무 오랫동안 백그라운드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종료시켜 버려요. 그럼 차에 다가갔을 때 문이 자동으로 안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앱을 다시 열면 되긴 하는데 그게 매번 귀찮잖아요. 특히 짐 들고 있거나 급한 상황이면 더 짜증나고요. 네이티브 원래키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요. 왜냐하면 폰의 보안 칩에 저장되고 운영체제 레벨에서 관리되니까 앱 상태랑 완전히 무관하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보안 측면에서도 네이티브 원래키가 훨씬 우수해요. 폰의 Secure Element라는 보안 칩에 저장되는데 이게 신용카드 정보나 생체 인증 정보가 저장되는 바로 그 칩이에요. 해킹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보안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앱 기반 키는 앱이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키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네이티브 원래 키는 앱이랑 완전히 독립적이니까 앱을 삭제해도 키는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시 앱을 설치하면 그때 다시 연동되고요. 화웨이의 니어링크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게요. 니어링크는 초저지연 무선 통신 기술인데 블루투스나 UWB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기술인데 중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아이토 M9 같은 프리미엄 차량에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하모니 OS 지원을 추가한다는 건 단순히 월렛 기능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의 최신 기술 트렌드에 맞춰가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어요. 니어링크 지원까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중국 고객들한테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이 되는 거고요. CCC 표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칼 커넥티비티 컨소시엄은 자동차 업계와 스마트폰 업계가 함께 만든 표준화 기구예요. BMW, 현대, 제너럴 모터스 같은 자동차 회사들과 애플, 구글, 삼성 같은 기술 회사들이 모여서 디지털 키의 표준을 만든 거죠. CCC 표준을 따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다양한 브랜드 간의 호환성이 보장돼요. 둘째, 보안 프로토콜이 검증되고 표준화돼 있어요. 셋째,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능들도 표준을 따라서 구현되니까 미래지향적이에요. 리비안이 CCC 표준을 채택했다는 건 업계 표준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테슬라도 만약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월렛이랑 구글 월렛을 지원한다면 CCC 표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테슬라 고객들의 요청 히스토리를 보면 정말 오래됐어요. 포럼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수년 동안 애플월렛 지원을 요청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거든요. 특히 아이폰 유저들이 많은 북미 시장에서는 더더욱 강한 요구였어요. 애플월렛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앱이잖아요. 신용카드도 들어있고, 교통카드도 들어있고, 심지어 호텔키나 항공권까지 들어있는데, 차키만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차키야말로 월렛에 꼭 들어가야 할 아이템인데 말이죠. 구글 월렛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구글 월렛은 표준이나 다름없거든요. 테슬라가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위해서도 네이티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번 발견이 주는 의미를 종합해보면 테슬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모니 월렛 코드가 앱에 들어갔다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코드가 들어갔다는 건 프로그래머들이 작업을 했다는 거고 테스트가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거라는 얘기죠. 중국에서 먼저 출시하는 테슬라의 전략을 생각하면 하모니 월렛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몇 개월 후에 애플 월렛이랑 구글 월렛이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기능을 출시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도 처음엔 미국 일부 지역에서만 시작했다가 점차 확대됐잖아요. 비전 기반 오토파일럿도 중국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글로벌로 확장했고요.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경쟁사 상황을 보면 테슬라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충분해요. 리비안뿐만 아니라 폴스타, 루시드 같은 신생 전기차 회사들도 네이티브 월렛 키를 지원하거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요. 전통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BMW나 메르세데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뒤처진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 서선도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이런 편의 기능에서도 앞서가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을 제공해야 하는 거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네이티브 원래키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커피 한 손에 들고 가방 메고 나가잖아요. 그럼 폰 꺼낼 필요도 없이 그냥 차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폰이 주머니나 가방 안에 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친구한테 차를 빌려줘야 할 때도 엄청 편해져요. 문자 메시지로 디지털 키를 보내면 끝이에요. 시간 제한도 설정할 수 있고 키를 언제든 취소할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키를 전달하고 받는 번거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유용해요. 디지털 키를 임시로 생성해서 발레 파킹 직원한테 주면 그 사람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내 마스터 키는 여전히 안전하게 내 폰에 있고요. 보안 측면에서 추가로 얘기하자면 네이티브 원래 키는 도난 방지에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폰을 잃어버려도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계정으로 원격으로 키를 비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생체 인증이 통합돼 있어서 키를 사용하려면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 아니면 지문 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폰을 누군가 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차를 열 수는 없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보안이 걸려 있는 셈이죠. 배터리 죽은 후에도 5시간 작동한다는 리비안 기능, 이거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폰에는 예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화면은 꺼지고 일반 기능은 다 멈춰도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위해서 극소량의 전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NFC 칩이랑 시큐어 엘리멘트는 정말 적은 전력으로도 작동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폰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 핵심 칩들은 몇 시간 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신용카드 기능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런 기술이 차키에 적용되면 정말 혁신적인 거예요. 밤 늦게까지 폰 쓰다가 배터리 다 닳았는데 주차장에서 차를 찾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일반 앱 기반 키였으면 완전히 멘붕이었을 텐데 네이티브 원래 키면 아무 문제 없이 차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테슬라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정말 뜨거워요. 레딧이나 테슬라 전용 포럼에서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거든요. 대부분 기대감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들렸나 봐.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FF 생태계에 깊이 빠져 있는 사용자들은 더 반가워하고 있어요. 아이폰, 애플워치, 맥북, 에어팟 다 쓰는데 차키만 따로 앱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불편했거든요. 모든 게 애플 월렛에 통합되면 진정한 생태계 통합이 완성되는 거죠. 안드로이드 유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생태계를 쓰는 사람들도 구글 월렛에 모든 카드랑 키를 모아놓고 싶어 하거든요. 테슬라가 이걸 지원해주면 정말 완벽한 경험이 되는 거죠. 중국 시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해요.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화웨이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하모니 O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려면 화웨이 생태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정부도 자국 기술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현지 기술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게 거의 필수가 됐거든요. 테슬라가 화웨이와 협력해서 하모니 월렛을 지원하는 건 이런 맥락에서도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니어링크 기술도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국산 기술이에요. 만약 테슬라가 니어링크까지 지원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거예요. 정부 입찰이나 플립 판매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요.
글로벌 출시 일정을 예측해보면 하모니 월렛이 먼저 나올 거고, 아마 2025년 상반기 안에 중국에서 베타 테스트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몇 달간 피드백을 받고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초에 애플 월렛이랑 구글 월렛이 글로벌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테슬라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코드가 이미 앱에 들어갔다는 건 개발이 상당히 진척됐다는 의미니까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호환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해요. 모든 테슬라 모델이 네이티브 원래키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NFC나 UWB 칩이 차량에 장착돼 있어야 하거든요. 최신 모델들은 문제 없겠지만 구형 모델들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 테슬라는 오버 디 에어 업데이트로 유명하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문제 없이 배포될 거예요. 하드웨어만 호환되면 기존 차량들도 즉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애플워치 지원도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조깅하거나 운동할 때 폰은 차에 두고 워치만 차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워치만으로 차 문을 열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할 거예요. 리비안이 이미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테슬라도 당연히 지원할 거라고 봐요. 갤럭시 워치 같은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겠죠. 웨어 OS를 쓰는 워치들도 구글 월렛을 지원하니까 자연스럽게 차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키 공유 기능의 잠재력도 엄청나요. 가족끼리 차를 공유하는 경우 각자에게 디지털 키를 발급해주면 되는 거죠. 10대 자녀한테 키를 줄 때는 시간 제한이나 속도 제한 같은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기능이죠. 렌터카 회사나 카 쉐어링 서비스에도 혁신이 올 거예요. 고객이 앱으로 예약하면 즉시 디지털 키가 발급되고, 예약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키가 비활성화되는 거죠. 물리적인 키 전달이 필요 없으니까 운영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플릿 관리하는 기업들도 혜택을 볼 거예요. 직원들한테 회사 차량 키를 디지털로 관리하면 누가 언제 어떤 차를 사용했는지 추적도 쉽고 키 분실 걱정도 없어지는 거죠. 보험 회사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기능이에요. 디지털 키는 도난 위험을 줄여주니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일부 보험사들은 스마트 키를 사용하는 차량에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키카드나 키포브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플라스틱이나 전자 폐기물이 줄어드는 거죠. 작은 부분이지만 친환경적인 선택이에요. 사용자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주제예요. 디지털 키는 사용 기록이 남을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지도 관심사가 될 거예요. 암호화나 익명화 같은 기술을 제대로 적용해야 하는 거죠. 기술 표준의 진화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CCC 표준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 표준을 채택하면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능들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테슬라의 애플 월렛 지원 가능성에 대한 모든 내용이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이죠. 중국에서 하모니 월렛 코드가 발견됐다는 건 테슬라가 드디어 네이티브 월렛 키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경쟁사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고객들의 요구도 수년간 계속됐어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고요. 이제 남은 건 테슬라가 언제 공식 발표를 할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출시할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2025년 안에 중국에서 하모니 월렛이 나오고 2026년 초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 월렛이랑 구글 월렛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요. 물론 테슬라 타임을 감안해야겠지만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럼 태조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